서학개미의 반격?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오늘은 사상 초유의 주가 폭등 사건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히데이 숏 스키즈가 발생한 브랜드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콘솔과 PC게임 그리고 주변 기기들을 취급하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전문 소매점 체인 회사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게임 회사인 오늘의 주인공은 게임스탑입니다. 브랜드 극장. 저는 게임스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게임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들과 똑같은 불인이니까요. 알고 계신 정보가 추가로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헤지펀드와 개인 간 초유의 공매도 전쟁이라 불리며 요동치는 주가 사이에서 국내외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입니다. 브랜드의 상징은 검정색과 빨간색을 혼합한 영문명 게임스탑 로고인데요. 일본의 미니스톡 같은 편의점처럼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제품을 진열해 놓았고요. 게임계의 월마트라 불릴 만큼 미국 내 웬만한 소도시에서 지점 한두 곳은 볼 정도로 꽤나 유명한 게임 소매업체입니다. 보통 마트 같은 곳에 입점해 있고요. 중고 게임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게임업계에서 월마트라 불리는 게임스탑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Birth Story. 게임스탑은 1984년 하버드 경영대학 원생이었던 제임스 맥커리와 게리 쿠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본사는 텍사스 그레이프바인에 위치해 있고요. 베버지란 이름으로 시작해 1999년 지금의 게임스탑이란 사명을 갖게 되었죠. 2020년 기준 게임스탑은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국가를 포함해 약 5,5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은 언제 했을까요? 게임스탑은 2002년 2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처음 등재했는데요. 올 1월 초 17에서 18달러를 유지해오다 벼랑간 1월에만 주가가 1625% 폭등하며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간의 전쟁이라 불리며 과연 개미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화제의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기업 소개보다는 공매도, 숏 스키즈 사건에 대한 전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브랜드 소개는 여기서 과감히 스킵하고 주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비트 주세요. 숏 스퀴즈. 최근 미국 월가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숏 스퀴즈인데요. 저도 이 숏 스퀴즈란 개념을 듣기만 했지 개념은 생소해서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브리니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할게요. 숏 스퀴즈란 시장 가격이 분석가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으나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빌린 주식으로 시장을 공매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이러한 숏 스퀴즈가 지난 1월 초 미국 증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와의 대결 구도로 시작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숏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말 그대로 단 며칠 만에 기업의 주가가 160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로빈후드와 같은 일부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급기야 거래 중지를 선언했는데요. 분위기에 휩쓸려 올라탄 우리 브리니 친구들은 없으시겠죠. 매도도 못 치고 분명 피해받은 주린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별다른 호재 없이도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과 개미의 전쟁이 벌어진 탓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건의 발단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레딧의 월스트리트벳이라는 커뮤니티입니다. 약 2억 명의 구독자가 활발히 활동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요. 우리 브리니 친구들도 페이북이나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SNS 플랫폼과는 조금 다른 게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매도라는 개념입니다. 공매도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A라는 과일 가게에서 1,000원에 팔고 있는 사과를 나중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외상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 사과를 B라는 사람에게 1,000원에 팔고 나중에 사과값이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과를 500원에 구입할 수 있겠죠. 500원에 구입한 사과를 처음 외상했던 A 과일 가게 주인에게 돌려주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500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숏, 즉 공매도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공매도를 누가 치느냐? 바로 소수의 헤지펀드가 게임스톱 주식의 공매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접한 개미들이 미국의 소셜 커뮤니티인 레딧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게임스톱 주식을 패닉 바잉하지 않고 계속 매수한 거죠. 이 과정에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 세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되었는데요. 그는 소유하지 않은 집이나 차는 팔 수 없는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은 어떻게 팔 수 있냐며 이는 헛소리고 공매도는 사기다라고 발표했죠. 이를 접한 개미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도 자신들을 옹호한다며 더욱 단결력 있는 개미 군단 모습으로 결집했고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극장. 사실 게임스톱은 최근 반려동물 용품 업체 추이의 창업자이자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언이 이사회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날아들며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코언은 게임스톱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주안점을 두는 전략을 펼치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코로나19로 매장 방문객 수가 떨어지니 당연히 온라인으로 팔면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런 코언의 합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로빈후더, 즉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게임스톱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헤지펀드 시트론 리서치가 찬물을 끼얹게 되죠. 시트론 측은 게임스톱이 실패한 기업이며 지금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은 포커게임의 멍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붕괴한 로빈후더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 토론방에서 게임스톱 매수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로빈후더 매수세에 힘입어 게임스톱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주가가 오르자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해 되갚았고 이 과정에서 1월 초 17에서 18달러에서 머물던 게임스톱 주가는 1월 27일 347.5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1600% 급등한 거죠. 결국 헤지펀드가 개미의 역풍에 항복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2월 1일 기준으로 게임스톱의 주가는 225달러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개념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루 새에 주가가 몇백 %씩 요동치는 걸 목격하면서 정말 10년을 소유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워렌 버핏의 투자 가치를 또 한 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아무 피해 없이 주식장 잘 버티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폭주 열차처럼 무섭게만 느껴지던 게임스톱의 주가 폭등 사건이 기관과 개미의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 공매도 상황에서 숏 스퀴즈가 발생되는 구조,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주가는 결국 제자리를 돌아온다는 것 등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멘탈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레저프로 뱅브로 행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브랜드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드리는 브랜드 극장 오셔서 돈 되는 공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땅의 모든 개미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브랜드 설명을 전해드리는 셀러던트 브랜드 극장이었습니다. 오늘 브랜드 극장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브랜드 극장과 함께 브랜드 공부 끝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피드백, 추천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극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일상, 주식 관련 브랜드들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브랜드 극장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